안녕하세요. 시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신 기출 모의고사 A형 마지막 시간이네요. 2교시 4부 문제 36번부터 45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요. 다음 강의도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36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대부분의 대답은요. 주의를 환기시킨다예요. 근데 이제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 큰 소리로 박수를 쳐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부른다든지 간단한 소일거리를 줘서 하게 한다든지 빨래 개기, 콩 고르기 이런 거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어쨌거나 다 주의 환기겠죠. 요걸 고르시면 되는데요. 아닌 경우, 예외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기억해 놓으셔야겠죠. 첫 번째,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 치매의 문제 행동 중에 공격성이 나타날 때는요. 이때는 주의 환기고 뭐고 아니고요.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극을 안 주고 공격적 행동이 멈출 때까지 좀 쉬게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적절한 성적 행동.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나타날 때는요. 이럴 때는 달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거는 남들에게도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 상벌을 이용한 행동교정요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오늘 프로그램 어르신이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거 참석 안 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절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교정합니다. 주의 환기가 아니고요. 되셨죠?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건 요 예외 규정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의 환기시키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1번.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언제죠? 그렇죠. 방금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시죠?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때. 이때는 주의 환기가 아니라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행동교정요법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을 할 때마다 계속 대답을 해준다. 똑같은 대답을 계속하는 건 소모전이죠. 틀렸습니다.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는요. 안정을 시켜주고 좀 다독거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시할머니 생각나네요. 저희 시할머니도 등급 받으시고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경남에. 너무 멀어서 1년에 한 번 가기가 힘든데요. 가면 맨날 니 몇째고 둘째가 예쁘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니 몇째고 그럼 제가 둘째요. 그러면 니 둘째가 예쁘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식이 있으니까 둘째예요 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겠죠? 어떻게 할까요? 주의 환기시키겠죠. 제가 가장 주의 환기시키기 좋은 게 뭘까요? 저희 아들들이에요. 들이밀어요. 할머니 손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해갖고 들이밀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얘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3번 어려운 과제를 주고 해결하도록 한다. 자, 주의 환기하려고 어려운 과제를 줬다. 그럼 화가 나겠죠. 이거 안 풀리잖아요. 어려운 과제는.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일거리를 줘야 된다 그랬죠. 콩 고르기나 어르신이 많이 했었던 빨래 개기 이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4번 반복적인 행동은 못하도록 중단시킨다.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은요. 강제로 못하도록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못하도록 하고 싶으면요. 강제로 못하게 할 것이 아니고 주의 환기를 해서 다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되셨죠? 5번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 주의 환기 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7번. 치매 대상자가 밥을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방금 식사했다고 현실을 말해준다. 틀렸네요.
매우 혼란스럽겠죠. 본인은 안 먹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식사를 했다고 하네? 아, 혼란스러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2번, 건강을 위해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 틀렸죠.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을 안 주는 게 더 건강을 해치는 일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겠죠. 3번,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다. 아주 안 좋죠.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4번, 정해진 식사 시간에만 제공된다고 한다. 밥 달라는데 식사 시간 안 돼서 못 줘요. 그럼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죠. 틀렸습니다. 5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다. 그렇죠. 5번이 정답입니다. 이때 나 기다릴 수 없어 빨리 밥 내놔 이러시면요. 그러면 제가 빨리 준비해 갖고 올 테니까 요것 좀 드시고 계세요 하고 열량이 적은 간식 같은 거 제공해 드려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얘기 나오면 요런 것도 있어요. 독약을 탔다고 안 먹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죽어도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독 탔다고. 그럼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기미상궁이 되셔야죠. 본인이 먼저 먹어보고 어르신 제가 먼저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독이 없는 것 같아요.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혜를 발휘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문제 38번.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회는 목적지 없이 여기저기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배회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겠죠. 그것이 만약에 가족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을 만나게 해주고요. 아니면 그럴 상황이 안 되면 가족 사진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 되겠죠. 그것이 만약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다. 그러면 신체적 욕구를 먼저 해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로 밤 동안에 일어나는 배회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나가실 수 있잖아요. 낮 동안에 조금 에너지를 소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배회가 크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집안에 안전하게 배회하실 수 있는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1번. 가족과 만나지 못하게 한다? 아니고요. 친숙하고 익숙한 것을 통하여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면 더 좋습니다. 2번. 부드럽게 타이르며 못하게 한다. 자, 이거 지금 남한테 해가 되는 행동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굳이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르신 힘드시고 또 보는 사람도 지치니까 요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자, 3번. 정신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정신적 욕구가 아니라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겠죠?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맞는 답이네.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뭐라 그랬어요? 복잡한 일거리를 준다 그랬죠? 치매 대상자에게 복잡한 일거리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거는요, 애들한테 줘도 화가 나요. 그쵸? 그래서 단순하고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주는 것이 좋겠죠? 틀렸고요. 5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안전한 배회 코스를 만들어서 돌아다니시게 하면 오히려 좋겠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문제 39번.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파괴적 행동이 나타난다, 공격성이 나타난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극 주지 말아라. 쉬게 해라. 왜냐하면 이런 파괴적인 행동은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멈춥니다. 자, 1번. 안전을 위해 행동을 제지한다. 막 파괴적 행동이 일어났는데 몸을 붙잡고 못하게 하고 이러면요, 자기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나도 모두 함께 다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억지로 행동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2번.
중단하라고 큰 소리로 지시한다. 자, 큰 소리에 놀라겠죠? 그리고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자극 주면 안 된다 그랬죠? 틀렸고요. 3번.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제가 제시했던 답이 다 나왔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진정된 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질문한다. 자, 다 진정이 됐는데 아까 왜 그렇게 화를 낸 거야? 뭘 부시고 그런 거야? 그러면 그때 그 행동이 떠오르면서 다시 공격성이 나타나겠죠? 굳이 상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침해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나타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행동을 나타냈을 때에도요, 왜 그런 건데? 라고 묻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행동에 대해서. 5번.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혼자 있도록 한다. 파괴적 행동은요,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했죠. 본인도 지쳐요. 그리고 그런데 혼자 있도록 한다. 혼자 있는 거는 또 자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혼자 두지는 않습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40번. 석양 증후군이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석양 증후군이 뭐죠? 네,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만 되면 해질 무렵만 되면요. 갑자기 상당히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침대 위로 막 빨짝빨짝 뛰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떼굴떼굴 구른다든지 옷을 막 벗어 제낀다든지 이런 유순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문제 행동들을 막 하게 되는 증상이에요. 배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요. 이 해질 무렵의 특성을 알면 되겠네요. 해질 무렵은요. 일단 어두운 특징이 있죠. 그리고요. 이제 밤이 되면 다들 자러 가잖아요. 홀로 남겨지죠. 외로워요. 무섭죠. 이런 걸 없애주면 되겠네요. 어둡지 않게 조명을 밝혀주고 외롭지 않게 같이 있어주고 무섭지 않게 무서워 보일 만한 걸 치워줘야겠죠? 자, 1번.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그러면 문제 행동이 밤새 되겠죠? 그래서 밤에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낮에는 좀 활동을 하시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틀렸고요. 2번. 밖으로 데려가서 산책을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밖으로 나가시면요. 맑은 공기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겠죠? 그리고 조금 안정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좀 에너지도 발산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TV를 끄고 조용하게 해주면 어둡고 무섭겠죠. TV 소리라도 있으면 조금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TV를 조금 켜놓고 조명도 좀 되게 약간의 소음이 있게 해주는 것이 덜 무섭고 좋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4번. 해가 질 무렵 수면을 취하게 한다. 너무 초저녁부터 자면요. 밤에 깨가지고 문제 행동 막 나타나요. 요양보호사님들 막 달려가셔가지고 요양보호사님도 못 주무시겠죠. 틀렸습니다. 5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마음을 안정시킬 필요는 있지만 조명을 어둡게 하면 마음이 안정되는 게 아니고 더 무서워서 문제 행동이 나타나겠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41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사과 드실래요? 배 드실래요? 정답입니다. 와,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치매 대상자 중에 조금 판단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요. 이렇게 선택지를 드리는 게 좋아요. 만약에 무슨 과일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과 드실래요? 배 드실래요? 물어보면 선택할 수 있겠죠. 둘 다 안 먹는다고 하거나 또 마찬가지예요. 손주랑 어디 여행 가고 싶으세요? 대화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러고 대답 못 하세요. 그러면 뭐 부산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서울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선택지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정답이네요. 2번.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디가 불편한지 대답 못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나 어깨나 아프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죠? 거기를 짚어가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자, 팔 눌러볼게요. 여기 아프세요? 이렇게 꼭꼭 짚어가면서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3번 9시가 되면 혈압약 드시고 불을 끈 후에 잠자리에 드세요.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지금 9시도 아니에요, 아직. 9시가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나열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을 해야 되고요. 9시가 되면이 아니고 9시가 진짜 됐을 때 9시에요, 어르신. 이렇게 현실을 알려주는 게 좋고요. 혈압약 드세요. 불 끄세요. 잠자리에 드세요. 단계별로 하나씩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4번. 안방에는 가셔도 되는데 작은 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문장이 길죠? 문장이 긴 건 거의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안 되는 것만 얘기하면 되죠. 작은 방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5번. 화장실 다녀오신 후 한 가지 얘기했네요.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식사하러 같이 가요.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이미 식사하러 가셨죠. 마지막 얘기만 듣고 식사하러 가신 거예요. 실종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가지씩 제시하셔라.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문제 42번. 임종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담요를 덮어준다. 매칭이 안 되네요. 담요는 언제? 체온이 떨어질 때, 그래서 피부 색깔이 파랗게 변할 때 요때 덮어주는 거고요. 잠자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력이 쇠하셨잖아요. 그래서 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내가 하고픈 말이 있다고 억지로 막 깨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기관이 청각이잖아요.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예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2번,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가래가 잘 배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배의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분을 많이 못 드시잖아요. 마지막에는 물도 못 드시거든요. 그러면 가래를 잘 못 뱉으세요. 그럴 때는 자세 변환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상체와 머리를 높여준다가 아니고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좀 가습기 같은 것을 켜두는 것도 좋겠죠. 수분을 못 마시니까 가습이라도 좀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는 경우는요. 호흡이 힘들 때요. 호흡이 힘들 때 약간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면 숨쉬기가 편해져요. 3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자, 이건 이제 정신기능의 변화예요. 불안정하니까. 돌아가실 때가 되면 막 저승사자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팔을 휘젓고 막 그러시는데 억지로 그 팔을 못 휘젓게 잡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진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마를 좀 문질러 주신다거나 아니면 진정이 될 만한 좀 차분한 음악을 틀어주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이네요. 3번이. 4번. 가끔씩 무호흡 상태가 동반되는 그런 불규칙적인 호흡을 한다. 그럴 땐 어떻게 해주라 그랬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라고 이야기했었죠. 틀렸고 5번은 싸늘해지면서 피부 색깔이 파랗게 변했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담요 덮어주라고요. 틀렸네요. 뭐라고 나왔냐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라고 나왔네요. 틀렸어요. 이거는 아까 자꾸 잠만 주무시고 나랑 얘기 안 하려고 할 때 이럴 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라 그랬죠? 1번에 대한 답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43번.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의식을 잃었다는 게 중요하네요. 만약에 의식이 있었다면요, 스스로 기침을 해서 빼낼 수 있으면 빼게 해야 돼요. 근데 안 되면 도와줘야겠죠? 뭘로? 하임리히법으로 도와줍니다. 하임리히법은요, 대상자의 뒤에서 대상자 배꼽하고 명치 중간에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확 밀어내게 하는 거잖아요. 위쪽으로. 그쵸?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빼면 되는데, 그런데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무조건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입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셨죠? 1번. 손가락을 넣어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한다. 안 됩니다. 일단 손가락을 넣는 행동은 무조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데 구토 유발 안 되죠. 2번. 가장 먼저 대상자에게 스스로 기침을 하게 한다. 언제요? 의식이 있을 때요. 3번.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이건 경련이 있을 때 얘기네요. 대상자가 막 몸을 떨고 발작이 있으니까 위험해서 머리 상하지 말라고 머리 아래에는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치우는 거죠. 경련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틀렸고요. 4번.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하임리히법 언제요? 의식이 있을 때 시행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119에 신고하고, 맞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맞죠?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으면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44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팔을 굽히면서 압박한다. 틀렸죠? 굽히지 않고 곧게 핍니다. 2번. 손가락을 가슴에 대면서 압박한다. 틀렸습니다. 한쪽 손에 손꿈치를 딱 가슴에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쳐가지고 뭐 깍지를 끼든 끼지 않든 어쨌거나 팔을 펴고 압박을 가하는데, 이때 이 손바닥 닿은 부분이 그 지점을 항상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손가락은 가슴에 대지 않습니다. 틀렸고. 3번. 가슴을 6cm 이상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이거 외우시는 거죠? 6cm 아니고요. 몇 cm죠? 5cm 정도 눌릴 정도로 압박을 해야 합니다. 자, 좀 깊고 강하게 눌러줘야 되는데 너무 깊게 눌러서 6cm 이상 막 들어갔다. 그러면 갈비뼈 골절이 일어나갖고 그 갈비뼈가 폐와 심장을 찌를 수 있겠죠? 안 되고요. 너무 약하면 가슴 압박하는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5cm 정도 눌리는 게 좋습니다. 4번. 가슴 압박은 분당 120회 이상의 속도로 한다. 이것도 암기하는 건데 틀렸습니다. 120회가 안 넘어야 됩니다. 몇 회? 100회에서 120회 사이로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가슴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1분 60초니까 1초에 2번 정도 압박하는 거고요. 그 이상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고요. 5번.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요?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무조건 가슴 압박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뭐 반응도 있고 호흡도 정상이면요. 그러면 회복 자세 알죠? 그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게 좋겠죠? 문제 45번.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 문제 풀려면 기본 상식이 좀 있어야 풀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못 풀어요. 첫 번째,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하려면요. 전원을 켜야 돼요.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전원 버튼이고 하나는 쇼크 버튼, 제세동 버튼이에요. 먼저 전원 버튼을 켜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패드 부착을 해야 돼요. 패드는요. 이렇게 사람 그려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쇄골이 있고 오른쪽, 왼쪽 구분하실 수 있죠? 대상자는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잖아요. 자, 오른쪽 쇄골 아래쪽에 패드 하나 붙이고요. 왼쪽 겨드랑이 선에다가 하나 붙여줍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위치를 그림으로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말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른쪽은 쇄골 있는데 왼쪽은 겨드랑이 있는데 옷의 왼겨예요. 자, 스토리 알려드릴까요, 이거? 어떤 부부가 식당을 하는데 남편이 사장님이고 부인이 주방장님이세요.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지역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인파가 막 몰렸대요. 막 식당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사장님이 기분 좋으셔서 인사를 엄청 크게 했대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오세고요. 부인한테 막 좋아갖고 얘기했대요. 이게 웬일인겨. 그래서 어서 오세요. 이게 웬일인겨 해가지고 오세 웬결해요. 말도 안 되지만 오른쪽이 어디? 쇄골, 왼쪽이 겨드랑이 선에 부착하는 겁니다. 되셨죠? 패드를 부착했으니까 이제 뭘 하겠어요? 심장의 리듬을 분석할 거예요.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요. 당연히 심장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을 떼줘야 합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나면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제세동이 필요하면 전기 충전기가 충전을 하겠죠. 충전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다. 수초가 지나고 나면요. 충전이 완료되겠죠. 그러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하고 또 안내가 뜰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뭐를 하는 거예요? 제세동 버튼을 눌러줘서 심장에다가 전기 쇼크를 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쇼크를 줄 때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으면 전기 쇼크가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가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모두 다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물러서세요, 물러서세요 하는 거고요. 제세동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즉시 또 뭐를 해야 되죠?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기 쇼크를 줘서 심장을 정지시켜 놨거든요. 다시 가슴 압박을 막 하셔야 돼요. 하나 더 하고 넘어갈까요? 자, 심장의 리듬 분석은요. 이 기계가요. 2분마다 계속 자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2분마다 안내 멘트가 나온다는 거죠. 심장 리듬을 분석하겠다고요. 그리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몇 대 몇? 30대 2의 비율로 하셔야 합니다. 30번 가슴 압박하고 2번 인공호흡하고 되셨나요? 자, 1번 전기로 진행되므로 가슴 압박은 하지 않는다. 전기로 진행되는 건 맞는데 가슴 압박은 해야 합니다. 틀렸네요. 언제? 심장 리듬 분석하고 제세동 하기 전에 그 사이 시간에 그리고 제세동이 끝나고 다음 심장 리듬 분석할 때까지 가슴 압박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2번 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한다. 틀렸죠? 5분이 아니고 몇 분? 2분 되겠죠? 3번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한다. 오겨는 아니잖아요. 왼겨잖아요.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웬일인겨? 왼쪽을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하는 거죠. 4번 분석 중이라는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손을 뗀다. 자, 분석 중입니다 하면 심장 건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손을 떼시는 게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대상자를 붙잡고 있도록 한다? 아니죠. 제세동은 심장에 쇼크를 주는 거예요. 전기 쇼크를. 그래서 전기 쇼크 나눠 갖지 않습니다. 모두 다
비키셔야 합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신 기출 모의고사 A형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실력이 좀 느신 것 같나요? 자, 이제 새롭게 기출 모의고사 B형을 찍을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르게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기다렸다가 만나요. 열공!